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홍석진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경방송은 새해를 맞아 서부 경남 시장 군수를 만나 올해 구상을 들어보는 신년 특별 대담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장충남 남해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가 벌써 세 번째 신년 네, 대담입니다. 먼저 국민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해군수 장충남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서경방송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에 간절함이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경자년 한 해를 보내셨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좋은 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꿋꿋하게 버텨오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올해는 우리가 그토록 희망했던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저는 늘 그렇듯 오직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차고 행복한 신축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해는 정말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신음했고 우리 남해 국민들 또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요. 군수님께서 남해군의 지난 한 해에 대해서 솔직한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닥친 팬데믹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남해 국민들께서는 굳건하게 버텨왔습니다. 아슬아슬한 긴장감의 연속이었지만 2020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관광객 증가세가 뚜렷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그래도 조금은 숨통이 트인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고 코로나19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미래 남해 번영을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600여 명의 공무원들은 남해의 번영을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한 해 주민생활 개선과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종 공모사업에 매진한 결과 약 2천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청사 신축 사업, 제2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청년 친화도시 선정, WHO 고령 친화도시 선정, LPG 배관망 구축, 생활 SOC 복합화 사업비 340억 확보, 남해 발해길 2.0 시범 개통, 또 설리 스카이워크 개장, 남해 여수 해저터널 추진, 그리고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 국비 사업 확보 등 굵직굵직한 성과를 창출한 한 해였습니다. 2020년은 여러 장애물을 넘어서면서도 미래 남해 100년 대계를 세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깃털을 하나씩 쌓아내었습니다. 그 효과는 올해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군수님께서 남해군에 이제 2020년 걸어왔던 그 사업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청사 신축 사업도 있었고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도 있었고요. 요 사업들 구체적으로 저희가 분야를 좀 나눠서 본격적으로 대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와 복지 분야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남해 국민들의 피해가 좀 큰 상황입니다. 지역민 복지 정책과 경제 부양책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이 닥친 한 해였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행정기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긴급 처방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복지가 곧 경제입니다. 남해군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 200억 원을 투입해 37,600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위기가구에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재난 상황에 따른 긴급처방 못지않게 일상적 복지 혜택이 실핏줄처럼 군내 곳곳 구석구석에 흐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노인, 장애인, 보육정책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복지회관, 국공립 어린이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기본적 인프라 확보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1년에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6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남해 화재는 2019년 29억 원, 2020년 180억 원을 발행했으나 올해에는 200억 원으로 확대 발행됩니다. 국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자들의 가정경제에도 도움을 드려 군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020년에 지원받지 못한 업종을 면밀히 살펴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소상공인연합회 남해군 지부와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 그분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예. 네, 구체적인 이게 사업비 계획까지 좀 구체적으로 좀 네. 나와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관광 분야로 좀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남해는 무엇보다 관광 산업이 중요한 곳입니다. 관광문화재단이 출범하기도 했는데 네. 2022년을 남해 방문의 해로 정하고 네. 지금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남해 관광은 저희가 어디에 주목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천혜의 자연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그 매력을 극대화하는 정책, 또 대규모 민간 개발 투자를 적절히 활용한 쾌적한 관광 환경 조성, 남해의 역사 문화를 예술적으로 성화하는 스토리텔링,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때묻지 않는 남해의 매력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남해 관광정책을 이끌 두 개의 큰 축은 남해 관광문화재단 출범과 2022년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준비입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관광문화재단 출범과 남해 방문의 해라는 큰 사업 자체가 최종 목적지이자 목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궁극적으로 남해 관광의 패러다임 변화를 도모하는 데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또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남해각 재생사업, 앵강만 전망대 조성사업, 미조항 냉동창고 재생사업, 뷰티풀 미조항 경관조명사업 등은 남해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해석하는 도시재생형 예술 프로젝트입니다. 기존 남해의 자연건강과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적극 활용해 신개념 문화전쟁기지로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지역과 차별되는 관광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빠래길 2.0은 우리 남해군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100km 남짓했던 기존 빠래길 코스를 재정비해서 231km에 이르는 순환형 코스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남해 특유의 절경을 만끽하시려면 꼭 빠래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노력 역시 게을리할 수는 없습니다. 브레이크힐스 남해 리조트,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남해 힐링 빌리지 조성사업 등 수천억 대의 대형 민자 유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고품격 힐링 숙박시설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연말 190억 원 규모의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우리 남해 관광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제 남해 관광문화재단 네. 그리고 남해 방문의 해를 지정한 게 네.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예. 발판으로 해서 완전히 관광 도시로 이제 나아가기 네. 위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알겠습니다. 전초 기지를 마련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남해대교가 네네. 사실 남해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남해대교 관광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해 군민들께서 외지에 나갔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남해로 다시 돌아오실 때 저 멀리 보이는 남해대교의 빨간색 교각을 보면 피로가 풀린다고들 하십니다. 인자 대교에 다 왔다. 이 한마디에 고향을 찾는 사람이나 고향에 계신 노모들께서나 마음이 푸근해지곤 했습니다. 남해대교는 남해군의 역사를 바꾼 다리이기도 합니다. 남해대교를 통해 성장 동력을 받아들였고 또 남해인의 정신과 특산품은
남해대교를 통해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창선 삼천포대교와 노랑대교 개통으로 차량 통행 교량으로서의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외국의 선진 사례를 보더라도 교량 생명을 다한 구조물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시설로 재생시키는 사업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해대교를 외국 사례와 똑같이 꾸미지는 않을 것입니다. 군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태 전국 어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노랑건역의 관광 활성화는 물론 관광 남해 초입에서부터 남해의 이미지가 각인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물론 관광객 여러분 모두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예, 남해대교 주변까지 잘 그렇습니다. 꾸민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관광 얘기까지 해봤는데 네. 사실 남해에서 관광을 이야기할 때 네. 여수와의 연계를 궁금해하시는 그렇습니다. 분들이 예. 많거든요. 네. 그 여수와 교통 체계만 연결이 된다면 이 엄청난 시너지를 좀 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키워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남해 여수 간 해저 터널 건설 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네. 남해 미래 백년 대계를 완성할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초 남해 여수 해저터널 사업이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번번이 낮은 경제성 평가를 받아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열악한 경제적 기반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경제성만 따지는 타당성 조사로는 효율적인 국토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국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모할 수 있는 지방의 발전 가능성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행히 지역 균형 발전을 주요 국정 철학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업으로 남해 여수 해저터널이 채택되었습니다. 현재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남도와 전남도 그리고 여수시와 함께 국가 선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2년 엑스포 개최 후 매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해양관광 중심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남해군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이 접목된다면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인사를 두루 만나며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뵙고 다시 한번 남해 여수 해저터널 개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남해군은 해저터널 건설 후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둔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공단 밀집 지역인 여수보다 풍광이 아름답고 공기가 좋은 남해가 새로운 주거단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개발 계획을 세우고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해저 터널 건설 이후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어쩌면 남해 국민들 피부에 가장 와닿았던 현안은 아무래도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50년 만에 진행된 조정에서 오히려 부지가 편입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좀 성난 민심을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남해군 차원의 대응도 좀 많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구역 조정. 우리 남해군은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이 보물섬 남해의 근간이자 미래자산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 기업이라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이라면 유치를 반대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보존 의지가 높습니다. 하지만 1968년도에 설천면과 상주면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국립공원구역은 반드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현실에 맞게 환경보존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양제철, 화동하력, 여수산단으로 보전가치를 상실한 지역까지 그대로 묶어두는 것은 공원 지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 지나치게 육상부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해 또한 심각한 실정입니다. 남해군의 전체 육상부 면적이
357.5평방킬로미터 중 11.5%가 이르는 41평방킬로미터가 국립공원에 속합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환경 보전을 전제로 여러 유의미한 시도를 하려 해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생계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농경지 등을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해 9월에 발표된 환경부의 구역 조정안은 오히려 공원 면적을 확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남해 군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립공원공단과 환경부를 항의 방문하고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저 역시 국립공원공단 경경업 이사장을 만나 이번 조정안의 부당함을 우리 군이 제시한 해제안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후 국립공원공단과 실무협의를 이어지는 동안 저는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면담하고 국회 차원의 문제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도 사안의 심각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조만간 환경부의 공원계획 결정고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까지 남해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만간 환경부의 공원계획 결정 고시가 네. 있는 거군요. 네. 거기서 최종 결정이 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남해군의 굵직한 이 대형 사업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청사입니다. 새 청사를 현위치에 짓기로 하고 현재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인근 남해초에서 옛 남해읍성 해자가 발굴이 되면서 군 청사 공사 때도 문화재가 나올 거란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해군 청사 확장 공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남해군 청사는 1960년도에 준공된 이후로 60년 동안 군청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청사 중의 하나입니다. 수명이 다 경과돼 청사를 이용하는 군민과 공무원들의 안전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공간과 주차장이 좁아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맞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년 전부터 청사 신축을 위해 매년 비용을 적립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548억 원을 적립했습니다. 그동안 청사 신축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청사 신축은 우리 남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현 청사 부지 일대는 남해 읍성이 있었던 자리로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일부 구간에는 성벽이 잘 남아 있습니다. 현 남해군청과 인접한 남해초등학교 신축 과정에서 해자가 나오면서 공사가 제동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해자의 일부 구간을 관람할 수 있도록 보존 처리하고 건물 위치를 조정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의 경우에는 신축구역 바깥쪽으로 해자가 있기 때문에 해자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벽 부분은 느티나무 광장과 함께 복원 과정을 거쳐 도심 휴식 공간이자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문화재와 공존하고 문화재를 휴식처이자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장점으로 승화시킬 계획입니다. 발굴 과정에서 나오는 유물들은 이전하거나 기록 보존하고 문화재를 피하는 설계 방식 등을 통해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발굴되는 것과는 큰 지장 없이 그렇습니다. 청사는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드려볼 텐데 약간 좀 까다로우실 수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 남해군 최대 민자 사업인 브레이커힐스 남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첫 삽을 뜬 브레이커힐스가 2천억 원 넘게 투자를 한다고 했고 지난해 마침내 첫 삽을 떴는데요. 그런데 착공한 지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지금 공사가 멈춰 섰습니다. 사업소 자체가 좀 철수한 상태인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보물섬 남해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휴양지로 이름이 알려져 있음에도 성수기에는 많은 방문객을 수용할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국내 리조트계 1인 대명선호와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7년간의 노력 끝에 2019년 10월 30일 브레이크힐스 남해 리조트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착공 이후 사업자 측에서는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 개발 컨셉을 변경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해양경관이 우수한 설리해안 일대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숙박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양한 야외 활동이 가능하도록 컨셉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미래 남해 관광의 변화를 고려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자 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일시 중단돼 주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명선호는 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와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빠른 시일 내 설리 마을에서 역동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또 설계 변경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착 진행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해 여수간 해상 경계 분쟁에 대해서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남해 세존도와 여수 작도 사이의 바다를 놓고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헌재 권한쟁의 심판에서 남해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주장했는데 특히 이 부분은 어업인들이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군의 입장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경남 어민들은 수산자원관리법상 기선근원망 조업구역선을 기준으로 조업 활동을 벌려왔습니다. 지난 2011년 여수 해경에 입건됐던 기선근원망은 18개 선단도 이 조업구역선을 기준으로 남해군 남쪽 해역에서 조업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해당 어업인들이 전남해역 조업구역을 침범했다는 주장에 따라 여수 해경에 입건되면서 양 지역 간 어업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재판 결과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의 경계선이 인정되면서 전남해역을 침범한 것으로 판결받았습니다. 하지만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는 도서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한 단순한 교일 뿐 지자체의 관할구역을 판단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지난 2015년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남해군과 경남도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전남의 바다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양 지역이 상생하며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대안이 바로 등거리 중간선입니다. 등거리 중간선은 양 지역에 대응되는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연결한 선을 말합니다. 국제법상 해상경계 또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과 합의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또 실제 지난 2015년 헌재는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 간 천수만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에서 지리적으로 생활적으로 긴밀히 연계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한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연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헌재 판결이 해가 바뀐 지금 시점까지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관할 권한과 어민들의 생계를 결정하는 판결인 만큼 헌재의 고심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의 합리적인 판결로 어민들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조업 활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남해 농수산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남해는 예전부터 수산물이 유명했습니다. 또 보물초라든지 마늘, 한우, 유자 등 대표 농수산물이 참 많은데요. 하지만 요즘 가격이 좀 너무 불안정해서 걱정입니다. 남해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특산물의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우리 농어민들의 걱정이 참 많습니다. 남해군은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남해몰은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인터넷 쇼핑으로 든든한 판로가 되고 있습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민들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소비자는 건강한 식품을 맛보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호응이 참 좋습니다. 네. 2021년도에는 관내 초중고 30개 학교에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시설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총 160회의 시제품을 생산했고 앞으로 남해군 특산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최근 해양기온 변화 등으로 수산물 생산량 역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남해군은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해 수협 거점담지에 가공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최근 남해 수협에서 카스 급속 냉동 기법을 도입해 남해군 수산물의 신선함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포 손상 없이 급속 냉동하는 첨단 기법인데 해동 시에 원물 그대로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실제 시식회에 참여한 분들의 해동된 회를 맛보고는 화라보다도 더 훌륭하다는 호평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남해군은 앞으로도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농수산업은 남해 군민의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올해부터 사업비 44억 원을 투입해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등 특산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판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로컬 푸드 복합문화센터, 네. 남해몰, 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다 판로를 이렇게 다져 놓는 그런 센터들이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네.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인구 문제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인구 문제를 다루는 주제이긴 한데 그만큼은 매번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예전엔 남해에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살았지만 이제는 4만 명 지키기가 주된 목적이 됐습니다. 예, 몇 년 전부터는 청년과 노인들이 잘 살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비단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동안 일선 지자체에서 추진해온 출산 지원금 위주의 정책 역시 한계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지금보다 더 치밀하고 더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처방, 하나의 사업, 보여주기식 지적 사업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노인 정책, 청년 정책, 관광 정책, 농업 정책, 대형 SOC 사업 등 모두가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남해군은 지난해 인구정책 총괄부서로서 청년 혁신과를 신설했습니다. 교육에서부터 기농기촌 지원사업, 평생학습, 청년정책까지 아우르는 조직입니다. 특색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서도 기본적인 지원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 300만 원부터 셋째 아이 이상 5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지원금부터 산후조리비, 영유아 양육비, 남해대학 기숙사비, 전입자 주택수리비, 영농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복합 커뮤니티 공간인 남해생활 SOC 복합화 꿈나무센터가 내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기농기촌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착지원금 제도와 더불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온 결과 전입인구가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2015년에 308명에서 2019년 735명, 2020년에는 88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은 경남도 최초 청년 친화 도시로 선정되었고 또 전국 군부 최초로 WHO 고령 친화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2019년 노인정책으로 우수상을, 2020년에는 청년정책으로 최우수상을 연이어 수상한 바 있습니다. 노인정책과 청년정책의 조화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인구 증가의 터전을 닦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소위 저희가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네. 뭐 아이들, 청년, 노인들을 네. 위한 정책들이 잘 다져져 네.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꼼꼼하게 들어가 네. 있는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 네. 문제로 저희가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정말 남해에서 큰일 났구나 네. 했던 부분이 쓰레기 문제였습니다. 네.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은 이미 과포화 상태가 됐고 플라즈마 사업은 자초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인근 하동과 함께 소각 시설을 네. 만든다고 했는데 전보다는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2020년의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우리 남해군의 쓰레기 처리 문제가 혁신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소각시설을 갖추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매립장 포화 상태는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제2매립장 조성과 소각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제2쓰레기 매립장은 남해읍 봉성마을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투표로 유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의 깊은 뜻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침출수와 악취를 완전히 차단하는 폐쇄형 매립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초기 조성 비용은 많이 투자되나 향후에 침출수 처리 비용 등이 획기적으로 절감됨에 따라 장기적인 효과를 따졌을 때는 환경과 경제적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각시설 광역화 정책에 따라 소각해야 할 쓰레기는 하동군 금성면에 건립되는 소각시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하동군과의 윈윈하는 정책으로 올해 착공 예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서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함으로써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임은 물론 장기적인 환경 보존 정책에도 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듯 매립해야 하는 쓰레기는 폐쇄형 매립장에서 악취와 침출수 노출 없이 처리하고 가연성 폐기물은 하동군과 공동으로 소각하며 유기성 폐기물은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까지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했음은 물론 환경 보전과 경제적 효과까지 거두는 전화위복의 정책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워낙 많은 현안이 있다 보니까 네.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했는데요. 네. 이제 대담을 마무리해 가면서 네. 사실 저희가 매년 신년 대담 때면은 그의 사자성어를 네. 좀 여쭤보곤 네. 합니다. 군수님이 생각하실 때 올해 남해 군정을 상징할 사자성어 네. 하나 정해 보신다면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네. 전례 없는 어려움이 봉착해 있습니다. 한 단어로 이 상황을 정리하고 미래의 희망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저는 운해장천의 뜻을 올 한 해 가슴에 새기고 국민들과 만나겠습니다.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른 하늘이 나타나듯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희망을 품고 견디고 노력한다면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운해장천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몸소 겪으신 삶의 진리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남해군 역시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 남해 백년대계를 밝히기 위해 쉼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그 결과물들이 하나씩 나타날 것이고 코로나19 종식과 번영하는 남해가 그 모습을 드러내리라 확신합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구름이 걷히면 네. 예쁜 하늘이 네. 나올 거다. 코로나19라는 먹구름 밖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는 희망을 네. 가지고 살아야 그런 되겠습니다. 희망을 갖는 게 예, 중요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대담 정리하면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남해 국민들 네. 그리고 서경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네.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해 군민 여러분, 서경방송 시청자 여러분, 남해 군수 취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손살처럼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남해군의 백년 대계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단기간에는 눈길을 사로잡을 수는 있을지언정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버리고 군민에게 꼭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발굴해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었고 현실성 있는 사업들이 하나씩 남해 전역에 모자이크처럼 잘 들어맞고 있는 듯해 뿌듯합니다. 성과의 열매는 하나씩 열리고 있고 그 열매는 더욱 딸 것입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남해 여수간 해저터널 완수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매진하겠습니다. 국도 3호선 삼동 창선 구간 4차로 확장 사업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성공할 때까지 과감하게 돌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밋빛 전망으로 포장된 정책이라도 군민 여러분들을 최우선에 두고 두 번, 세 번 돌다리를 두드리는 자세로 군정에 임하겠습니다. 취임하면서 약속드렸던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위해 소통과 화합의 정신으로 일관되게 나가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신소띠의 해입니다. 소처럼 묵묵하게 일하는 장충남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19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남해 군민 여러분, 서경방송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간에 두루 편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021년 남해군은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관광도시로의 발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민과 함께 걸어갈 남해군의 올 한 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021년 새해를 맞아 펼쳐진 신년 특별대담. 이번 시간에는 장충남 남해군수와 함께 남해군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